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픈소스 사업을 에스코어에서 오픈소스 사업을 하고 있는 이민우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는 한 발 좀 뒤로 물러서서 DB뿐만 아니라 그런 오픈소스 전반에 대해서 AI 시대에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오픈소스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그런 오픈소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또 AI 시대에 어떤 오픈소스들을 집중하고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 걸음 물러서서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네. 먼저 에스코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스코어란 이름이 좀 생소하실 텐데 에스코어는 SDS의 자회사입니다. 에스코어라는 이름보다 예전에 저희가 2007년이었을 거예요. 티맥스 윈도우라는 그런 국산 윈도우를 만들었던 티맥스 코어라는 회사가 에스코어의 전신입니다. 그래서 티맥스 코어를 만들었던 회사가 그때 실패를 했었죠. 막 발표하다가 다운되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결국엔 티맥스코어가 삼성 계열 삼성 관계사로 편입이 되어서 에스코어라는 이름으로 SDS의 자회사로 다시 편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에스코어는 삼성그룹사 내에서 타이젠 아시죠? 타이젠의 SDK를 에스코어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타이젠의 그런 운영과 활용에 저희가 기여를 하고 그 이후로는 현재 삼성그룹사 전체가 사용하는 그룹웨어가 한 50만 명 정도가 사용을 하는 그런 그룹웨어가 있어요. 녹스포탈이라는 그 녹스포탈 내에 메일 엔진, 단일 메일 엔진, 단일 시스템으로는 저희가 알기로는 아마 최대 규모일 건데 50만 명이 사용하는 메일 엔진과 검색 엔진을 저희 에스코어가 오픈 소스 기반으로 내재화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에스코어가 STS와 함께 운영을 하고 계속 고도화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기술력, 오픈 소스를 가지고 개발했던 그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재는 오픈 소스 사업들을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컨설팅이나 또 전환, 뭐 아니면은 그런 구축이나 아니면은 기술 지원. 그래서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오늘 행사를 주최하는 EDB사와 또 에스코어가 파트너 사이고요. 그다음에 레드햇과도 저희는 프리미어 파트너 등급으로 최상위 파트너로 저희가 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 그 외에 저희가 온라인 오프라인 합쳐서 약 50여 종의 오픈 소스를 저희가 기술 지원하고 기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픈 소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픈 소스 많이 사용하시죠? 뭐 그런 행사에 따라서 많이 쓴다는 사람이 있고 우리 회사는 우리가 자체 개발하기 때문에 오픈 소스를 쓰지 않는다. 뭐 이런 사람들도 계시는데 결국에는 시놉시스는 블랙덕이라는 그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SCA 도구의 그런 도구를 만들고 팔았던 회사죠. 지금은 뭐 분사가 됐는데 시놉시스의 2025년도 보고에 따르면은 결국에는 걔네가 그 코드 점검을 해봤더니 오픈 소스가 들어가 있는 코드 베이스가 전체 그런 자기네 점검한 것 중에서 97%라고 해요. 거의 뭐 100%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스캔한 것들 중에서 코드 중에서 오픈 소스에서 기반한 그런 코드들이 70% 정도 된다고 해요. 결국에는 그리고 또 특이할 만한 것이 어플리케이션별로 좀 다르긴 한데 평균적으로 내보니까 프로그램 하나,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만드는데 오픈 소스가 900개 이상 사용되고 있다. 결국에는 내가 모르게 쓰는 오픈 소스가 되게 많아요. 저희가 대학생 강의도 가보면 너 오픈 소스 쓰고 있니? 그럼 저 그냥 제가 코딩했는데요라고 하지만 이건 내가 인클루드 하거나 아니면 디펜던스로 하나 물어온 것들 얘가 또 그 뒤쪽으로 안쪽으로 참조하고 있는 것들 그렇게 타고 들어가면 결국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오픈 소스들을 쓰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만큼 결국에는 오픈 소스는 이제 이런 개발 생태계에 있어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자 결국엔 내가 안 쓰고 싶어도 안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까지 되게 되었죠. 결국에는 OS 아까 티맥스 OS 얘기를 했는데 OS도 윈도우 상용에서 시작해서 결국에는 추세는 오픈 소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닉스나 윈도우 계열에서 결국엔 지금 서버 시장에 저는 뭐 거의 표준이고 거의 뭐 석권하고 있다. 리눅스가 거의 석권을 하고 있죠. 리눅스가 오픈 소스이고 그 기반으로 레드햇 리눅스나 여러 가지 배포판들이 나오는 건데 그리고 AI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용 결국엔 챗GPT라는 서비스를 가지고 오픈 AI라는 회사가 결국에는 이 AI 시대의 그 바람을 일으켰는데 결국에는
하지만 상용이 그렇게 출발을 했지만 오픈 소스가 뒤따라가고 결국에는 오픈 소스가 또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AI나 뭐 소프트웨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도 마찬가지로 뭐 인텔이나 ARM이나 엔비디아나 그런 하드웨어 칩 제조사들. 근데 리스크5라고 들어보셨나요? 리스크5는 리스크라는 오픈 소스 아키텍처 기반으로 결국에는 짐 켈러는 이 회사의 그 CEO죠. 결국에는 인텔과 뭐 애플과 테슬라나 이런 회사들의 그런 기술 책임자를 역임하다가 결국에는 오픈 소스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그의 명언이 있는데, 그 명언처럼 리스크5라는 회사를 차려서 오픈 소스 기반의 하드웨어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오픈 소스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커뮤니티의 힘입니다. 오픈 소스는 집단 지성이라고 불리우는 커뮤니티의 힘으로 결국에는 발전하고 생태계가 점점 활성화되고 또 그 안에서 서로 견제하면서 그렇게 점점 발전을 하는데요. 깃허브의 지금 개발자가 뭐 이게 몇 년도 통계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억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커밋하고 결국에는 가입해 있는 가입자 수가. 이거를 결국 글로벌 탑 IT 회사들 AWS, 구글 뭐 이렇게 5개 회사 직원을 다 합쳐도 108만 명. 결국에는 단순 비교로도 100배의 그런 개발자들의 차이가 나죠. 뭐 이건 단순 비교라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개발자들의 이게 뭐 강요하고 돈을 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결국엔 집단 지성으로 개발자들의 특성이 내가 이걸 제일 잘해라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런 성취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생태계의 힘, 이게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힘이 오픈소스를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네, 짐 켈러가 얘기했죠. 오픈소스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요즘에 오픈소스가 핫한 이유는 결국에는 벤더 독점이 뭐 빠질 수 없을 것 같아요. VM웨어가 촉발을 했죠. 뭐 그런 라이선스 그 비용을 뭐 코어 단위로 뭐 바꾼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 5배의 인상 요인이 됐기 때문에 저희 회사나 저희 회사의 뭐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VM웨어의 그런 락인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오픈 소스로 눈을 많이 돌리고 있죠. 오픈스택이나 오픈시프트나 뭐 그뿐만은 아니라 앞에 세션에서도 얘기했죠. 오라클 RDB에 대한 대안도 마련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상용 독점 소프트웨어들에 대해서 결국엔 오픈 소스의 대체제들을 여러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그러면 독점처럼 되어 있는 그런 독점 오픈 소스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락인을 생각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픈 소스는 그 특성 자체가 코드가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 생태계 내에서 결국에는 오픈 소스가 독점해서 뭐 가격을 올린다. 그럼 그 오픈 소스의 마지막 뭐 그런 커밋 버전으로 포크를 해서 다음 뭐 오픈 소스를 포크해서 사용한다든지, 대체적인 예가 뭐 뒤에서 설명은 안 하고 넘어가겠지만 엘라스틱의 예가 되겠죠. 엘라스틱이 이거는 뭐 CSP와의 벤더와의 그런 갈등 때문에 상용으로 바꾸고 오픈 소스로 사용을 못하게 하니까 마지막 포크 버전에서 오픈 서치라는 그런 대체제 기술이 만들어지게 됐죠. 오픈 소스는 자체의 특성 때문에 락인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말씀드린 건데, 결국에는 오픈 소스 생태계는 커뮤니티를 유지하는 벤더를 중심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런 커뮤니티마다 뭐 그런 사람 개인들도 있지만 회사들이 주도적으로 그렇게 커뮤니티를 이끌어가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근데 그런 CSP, AWS처럼 대표가 되는 그런 CSP 회사들은 이런 데 기여를 하지 않아요. 기여를 하지 않고 오픈소스의 결과물만 가져와서 이거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매출을 냅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주요 벤더들, 뭐 엘라스틱을 포함한 그런 레드햇을 제외한 그런 주요 벤더들의 재무현황 24년 기준으로 보면 영업이익이 다 마이너스입니다. 오픈소스를 이끌어가는 그런 주요 벤더들은 재무현황은 이런데, CSP의 재무현황을 보면 어마어마한 매출을 가져가고 있죠. 물론 이게 오픈 소스를 다 가져가기 때문에 뭐 오픈 소스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아니겠지만, 근데 이렇게 매출을 함에도 불구하고 CSP들은 오픈 소스 생태계에 기여를 하지 않는다. 이런 불만들이 결국엔 오픈 소스 주도하는 벤더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픈 소스 벤더들은 라이선스 변경을 통해서 결국엔 견제를 하죠. 엘라스틱도 대표적이고, 아니면 뭐 하시코프나 테라폼이나 결국에는 운영 환경에서 아니면은
뭐 SSPL이라고 그런 OSI에서 인정하지 않는 오픈 소스가 아닌 거죠. 결국에는 이런 라이선스로 변경을 해서 CSP에서 공짜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AWS에서는 엘라스틱을 못 쓰게 하니까 그 자체로 마지막 버전을 포크해서 오픈 서치라는 걸로 다시 만들어서 AWS가 주도하게 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오픈 소스 전반으로 보게 되면 그런 올바른 구조인 것 같아요. 오픈 서치라는 오픈 소스가 새로 생겨나고 그 생태계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만 보면 뭐 엘라스틱엔 불만이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효과이고, 그래서 그렇게 다시 오픈 소스 생태계가 발전하고 이런 식의 결국에는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불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업들이 오픈 소스를 공개를 할까요? 결국에는 내 기술이면, 내 독점 기술이면 내가 그냥 상용으로 공개하지 않고 쓰면 가장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오픈 소스로 공개를 해서 이런 뭐 그런 뭐 가져다 쓰고 기여하지 않느니 뭐 이런 이슈들을 만들어낼까요? 리눅스를 보면 리눅스는 결국에 여러 회사들이 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인텔, 구글, 퀄컴, AMD. 근데 리눅스를 통해서 가장 그러니까 비용을 많이 창출하는, 이윤을 많이 창출하는 회사는 레드햇이라고 볼 수 있는데, 레드햇은 결국에는 오픈 소스에서 기여 라인수로 보면 5%, 6%밖에 안 돼요. 오히려 구글이나 뭐 인텔이나 이런 데보다 적지만 이거 기반으로 해서 생태계 이런 기반 오픈 소스 사업 기반으로 이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더 많은 이윤을 얻어갈 수 있고요. 또 이제 AI 시대로 보면 엔트로픽 예를 들어볼게요. 엔트로픽은 MCP라는 기술이 있어요. 요즘에 되게 핫하죠. 에이전트, 뭐 에이전틱 AI, AI 에이전트 뭐 두 개 다른 개념이긴 한데, 이 MCP 기술을 오픈 소스로 엔트로픽사가 공개를 합니다. 이 공개하면은 사람들은 이거 왜 독점해서 가면 되는데 왜 공개를 했냐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공개를 했기 때문에 생태계가 급속하게 발전을 하고 성장을 합니다. 구글이나 뭐 여러 회사들이 여기에 동참을 해서 이 MCP 기술을 발전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엔트로픽은 결국엔 이 업계의 기술 표준을 선도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또 이 MCP라는 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엔트로픽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개를 했지만 시장의 주도적인 기업으로서 뭐 주가는 폭등하고, 요즘에 어떤지 모르겠는데 엔트로픽도 주가가 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죠. 근데 이런 식으로 결국엔 타임 투 마켓에서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오픈 소스를 공개하고 그런 집단 지성으로 이걸 이끌어가게 하고 나는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뭐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오픈 소스는 리스크, 여러분들 많이 얘기 들으셨을 텐데 앞서 세션에서도 그런 뭐 EOS라는 얘기가 나왔죠. 오픈 소스에도 사용할 때 주요 리스크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생각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EOS. EOS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오픈 소스는 기술 발전이 빠르고 또 커뮤니티의 집단 지성으로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버그가 발생했다. 특정 버전에 버그가 있어요. 그럼 그 버그를 물론 패치를 하기도 하지만 다음 버전에서 버전을 업데이트해서 다음 버전에서 그 버그를 수정한 버전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계속 생태계가 유지되어 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특히나 커뮤니티 오픈 소스는 더 그런 경향들이 있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오픈 소스를 가져다가 쓰면 문제가 이게 버그가 있어, 뭔가 이상해. 그러면 그거를 해결한 다음 버전으로 다시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패치를 해야 돼요. 뭐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버전 업그레이드가 되면 그러면은 뭐 그거 외에도 다른 것들 호환성 테스트나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이 발생을 하죠. 뭐 이런 것들이 커뮤니티 버전 오픈 소스의 좀 이슈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은 기술 지원도 없죠. 저희 오픈 에스코어는 50여 종의 커뮤니티 버전을 포함한 그런 기술 지원을 하고 있지만 세상에 어마어마한 종류의 오픈 소스들이 있기 때문에 기술 지원이 없고, 계속 말하지만 커뮤니티에서 해결해 주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단점이 있고, 아니면 보안 취약점 요즘에 뭐 이슈가 되죠. 오늘 아침에 뭐 롯데카드도 뭐 이슈가 하나 터졌던데, 그런 보안 취약점 이슈나 라이센스 위반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리스크들을 그러면 어떻게 오픈 소스를 사용할 때 이점에 대비해서 이거를 대비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에는 오픈 소스를 선정할 때부터 잘 준비해서 선정해야 된다. 그래서 오픈 소스가 뭐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오픈 소스의 커뮤니티가 활성화돼 있느냐, 1년 새에 릴리즈가 몇 번이 돼 있느냐,
몇 번이 됐느냐, 뭐 사용자 뭐 유저 수가 몇 명이 됐느냐, 이런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측정해서 오픈 소스를 가져와라. 뭐 그런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고, 이거는 저희가 오픈 소스 거버넌스 컨설팅도 하는데 전문가들의 컨설팅이 좀 필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져와서 쓰기엔 쉬운데 이걸 한번 사용하게 되면 대체하기엔 어렵기 때문에 사용하기 전부터 이런 점검들은 필수적이고요. 다음 조직 내 오픈 소스의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오픈 소스를 다 역량을 가지고 하면 제일 좋겠죠. 저희 모회사인 SDS가 이제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근데 우리가 이 사업에 있어서 필수 핵심 기술 이 부분은 우리가 내재화해서 가져가야겠어. 그러면 그 나머지 기술들은 결국에는 저희 같은 오픈소스 기술 지원하는 업체를 도움을 받아서 이런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유지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거버넌스 체계라는 말이 요즘에 금융권이나 제조 쪽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버넌스 체계를 기업들이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거버넌스 체계라는 거는 결국에는 오픈소스는 사용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그런 규제를 한다라는 거는 오픈소스가 안 좋으면 그냥 못 쓰게 하면 될 텐데, 안 쓰면 안 되니까 안전하게 잘 쓸 수 있게 여러 가지를 갖춰라라는 그런 규제의 흐름을 가고 있죠. 그래서 S범이란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데, S범 결국에는 BOM이라는 거를 소프트웨어로 확장한 거예요. 소프트웨어 빌 오브 머터리얼즈에서 자재 명세서죠. 소프트웨어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들을 결국엔 투명하게 관리하라라는 게 S범인데요. 미국에서 바이든 정부에서 연방 정부 행정 명령을 통해서 미국 정부에 수출하는 소프트웨어들은 다 S범을 제출해라. 이런 게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행정 명령이 트럼프 시대에 와서 대부분 다 취소가 됐는데, 이 행정 명령은 더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중요한 흐름이고, 유럽에서는 결국에는 CRA 사이버 보건력법이라는 걸로 2027년에 발효가 됩니다. 이것도 내용은 뭐 비슷하고 다른 점들도 있는데, 그래서 얘는 27년에 발효가 되면 얘를 위반하면 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습니다. 글로벌 매출의 2.5%를 손해배상으로 해라, 이런 강제도 되어 있고, 국내 동향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권을 중심으로 금보원이나 금융감독원에서 이런 가이드를 내고, 국정원이나 과기정통부에서 24년에 여러 가지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올해부터는 뭐 식약처를 시작해서 이런 권고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글로벌 추세에 맞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태까지 오픈소스에 대해서 좀 개괄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AI 시대에 어떤 오픈소스가 필요한지,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린 상용에서부터 오픈소스로 가게 되는데, 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요거는 레드햇 AI의 결국에는 그 배포판 이미지 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놓고 보면 AI 시대에 어떤 오픈 소스들이 필요하겠냐. 처음에 필요한 거는 당연히 LLM이 필요하겠죠. LLM 모델 어떤 걸 선택할 거냐. 그래서 뭐 레드햇에서도 결국에는 그래나이트라는 IBM의 오픈 소스 LLM을 사용을 하다가 라마나 뭐 미스트랄이나 이런 걸로 확장해 나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벡터DB가 되겠죠. 우리 EDB에서도 PG벡터라는 벡터DB의 그런 가장 강력한 벡터DB를 가지고 이쪽 AI 업계에서 경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뭐 벡터DB만을 그렇게 고려해서 만들어진 뭐 위베이트나 밀버스나 이런 오픈 소스 벡터DB들도 있고, 엘라스틱이라는 상용 검색 엔진도 벡터DB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벡터DB들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렁체인이나 라마 인덱스나 그런 앱 개발을 위한 오케스트레이션을 위한 그런 프레임워크들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핫한 모델 추론, 서빙 최적화하는, 그래서 GPU 메모리 사용을 절감해주는, 그래서 효율성을 상상시켜주는 그런 추론 모델들, VLLM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해야 되고, 결국에는 허킹페이스에 가보면 얘가 AI 시대 GitHub라고 합니다. 그래서 AI 시대에 모든 모델부터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나 모든 것들이 허킹페이스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것들을 다 팔로우업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자체 역량으로 쉽지가 않죠. 그래서
결국에는 AI에 대해 시대에서 준비해야 될 오픈 소스를 제가 시간이 많이 오버가 됐는데 VLLM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VLLM은 결국에는 대규모 LLM을 쓰는데 메모리를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해줘서 메모리의 그런 효율을 상승시켜서 절감해주는, 비용을 절감해주는 그런 기술인데, 이건 오픈 소스입니다. 오픈 소스의 VLLM인데 결국에는 2024년에 한 해 동안의 사용량이 10배가 증가를 했어요. 그 전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추론이 활성화되면서 거의 필수적인 프레임워크라고 보면 되는데, 결국에는 이 VLLM에 주도하는 업체가 뉴럴매직이라는 회사입니다. 뉴럴매직이라는 회사에서 가장 이 VLLM에 커밋도 많이 하고 이렇게 그런 주도하고 있는 회사인데, 레드햇이 24년 말에 뉴럴매직을 인수했습니다. 인수해서 VLLM 오픈 소스는 오픈 소스대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생태계는 계속 진행이 되고, 레드햇은 VLLM을 감싼 엔터프라이즈 제품을 올해 출시를 했죠. 레드햇 AI 인퍼런스 서버라는 모델인데, 결국에는 오픈 소스를 직접 가져다가 사용하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직접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고, 레드햇에서 출시한 이런 제품을 통해서 그런 전문 벤더나 그런 파트너사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이것을 활용해서 업무에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I 시대의 오픈 소스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도 돼요. 역량을 기반으로 GPU 서버, 거기에 뭐 OS 깔고, 결국에는 우리가 오픈시프트 뭐 클러스터 컨테이너 기반으로 할 거냐, VM 기반으로 할 거냐, 이런 걸 선택해서 인프라를 갖춰놓고 그 위에 결국에는 AI 서비스를 해야겠죠. 뭐 레그, 요즘에 뭐 레그는 다 아실 텐데, 레그를 구축한다든지, 레그를 구축하려면 또 뭐 벡터집인 뭘 써야 되며, 뭐 인베딩 모델은 뭘 써야 되며, 이런 것들을 다 자체 역량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거고요. 그게 아니면 그렇게 이제 자체 역량을 가지고 하면 앞서 말한 것 같은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이 발생을 하겠죠. 이거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되는데, 하나의 제시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이런 엔터프라이즈 제품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레드햇에서 가지고 있는 제품군들은 오픈시프트 AI, 그래서 클러스터 구성을 할 수 있는 이 제품도 있고, 아니면은 싱글 서버나 VM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제품이나, 아니면은 우리는 다 되는데 VLLM 기반 GPU 최적화만 할 거야 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인퍼런스 서버만 가져다가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엔 감싸고 있는 거라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AI를 사용하게 되면 인퍼런스 서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개념이고요. 이런 걸 기반으로 결국에 인프라 구성을 하고, 저희 에스코어와 같은 오픈 소스 기반 이런 구축 경험이 있는 업체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AI 생태계를 회사 내에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효율적으로 오픈 소스를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결국에는 저희 에스코어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레드햇과도 파트너이고 EDB와도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여러 그런 오픈 소스의 서빙과 구축과 기술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더 좋은 경험을 선사해 드릴 수 있고요.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좀 서머리를 해보겠습니다. 오픈 소스는 결국에는 거스를 수 없는 태세이고, 또한 오픈 소스를 오픈을 함으로써 기업들이 그런 업계 표준을 선도를 하죠. 그래서 오픈 소스는 근데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나 그런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픈 소스를 사용해야 되고, 또 AI 분야에도 오픈 소스를 그렇게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픈 소스 벤더나 전문 기업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그런 오픈 소스 AI 시대에도 오픈 소스를 안전하고 유익하게 활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발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오버됐는데 죄송하고, 네, 감사합니다.